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내일 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래는 계획은 절에 좀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요즘 일이 좀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돼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그 부처님 오신 날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내일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 뭐지 그 건강 안 상하게 환절기니까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 화개살에 대해서 할 건데요. 화개살에 대해서 할 건데, 화개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이게 정의가 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날 화자고 개자가 더 불개자예요. 그래서 화려함을 덮는다. 아니면 이 화개는 진수축미로 이루어졌으니까 고지속에 뭐 저장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화개살의 기본 조건은 진수축미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개살은. 그러니까 진수축미가 토의 특성상 이렇게 보면 계절상으로는 뭐 환절기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 계절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계절을 또 다른 기운을 준비하는 저 통로가 되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물 이 진수축미가 고지 묘지도 되지만 뭐 끝나물 의미도 하고 때로는 묘지의 작용, 때로는 고지의 작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수추미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화개살이기 때문에 그 화개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또 이거 영상 보시고 혹시 화개살만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냥 화개살만 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화개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는 걸로 끝내시고. 자, 빛나는 화자에서 불개자를 쓰니까 내가 화려한 걸 이제 덮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예전에는 고독살이라고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고독하고 그 외롭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화개가 뭐 종교적인 것들과 관련된 거, 뭐 관련이 좀 깊다고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화계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많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뭐 스님 사주라든지 뭐 밖에 산에서 살아야 될 사주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온 얘기고요. 그 이 화계의 살은 보는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년지나 월지 삼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희생이라고 하면 이게 삼합이 미토의 삼합이 해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글자 이게 화계라고 보는 거예요. 화계. 그러면 막 일지가 저는 무오니까 일지가 무오생인데 무오생이면 삼합은 인호술이잖아요. 그죠? 인호술이면 술토고 화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계는 진술충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계살은. 이 화계,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진술충미를 화계로 보셔도 무방한데, 원래대로 본다면 일치나 월지 기준으로 해서 끝글자가 뭐냐, 그게 들어왔을 때 이제 화계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막 이거는 화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를 볼 필요 없고 그냥 진술충미 자체로만 해도 화계로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 화계는 보시다시피 묘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묘지로 보는 거예요. 그 삼합에서 보면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가 묘지잖아요. 그게 진수충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친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임묘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을 할 때는 임묘된다고 표현하고 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진다, 뭐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우면 공경에 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묘지로 표현을 하는 거고, 고지라는 것은 이게 곳간에 의미하는 거잖아요. 수확을 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곳간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넣어두는 창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곳간, 고지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묘지와 고지는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묘지에 이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육친이 빠지는 거잖아요. 뭐 그에 해당한 육친이 빠지는 건데, 육친이 인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묘된다고 해서 물론 돌아가신다 그런 의미도 쓰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인묘가 된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거는 분명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인묘가 되면 그 장간 안에서 또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했나에 따라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귀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수충미가 계고가 될지 인모가 될지는 그 사주 명식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만약에 회귀가 돼서 내가 투출해서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어떤 변화의 시점에 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토의 충발, 토다 충발 이렇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계를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색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또 뭐 감정이 좀 풍부하다거나 뭐 성격도 예민하고 뭐 그런 성향들이 많고요. 이 화계가 좀 이게 중중하다는 건 몇 개 이상보다는 한 보통 두세 개 이렇게 보긴 하는데, 고집 또한 좀 세고 의지를 또 갖고 이렇게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 겉은 이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보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뭐 화려하게 과거를 살아왔더라도 항상 그분은 그 화계가 많은 사람들은 외롭고 좀 고독하고 그런 것들을 친구 삼아 버스 삼아 살아가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꼭 화계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종교인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철학 심리 상담가로 가야 되든지 그런 걸 걱정하기 전에 내가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화계는 종교에 뭐 귀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쓰이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예체능 쪽으로 빠진다거나 종교와 관련 깊은 업장 대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뛰어난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큰 그 스님들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철학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심리 상담가,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화계가 많으신 분들이 그쪽 방면에 어울린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쪽 방면에 종사를 안 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뭐 신앙심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 이 화계를 갖다가 고난풍파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화계가 워낙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화계를 옛날에는 그 화려한 기생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이 기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도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월이 가면서 스님이나 비군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막 화계의 기본 성향 자체가 뭐 충동적인 성향도 있고 뭐 하여튼 감정적으로 많이 앞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행동이 먼저 앞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생활,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좋고, 내 사주나 뭐 누구 사주를 봐주게 되면 화기가 기본적으로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화기가 많다거나 중중하다거나 두세 개 이상 된다거나요, 아니면 12운성에 병지나 사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좌한 게 많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아야 되고 학문으로 성과를 이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학문, 우리 심리 상담, 종교 철학 이런 것들로 재능을 발휘하면 좋겠죠. 예능 쪽으로라든지. 그래서 화계가 많으면 자연과 땀을 벗삼아 살아라 이런 말도 자주 듣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워낙 그 화계 자체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진술충미 자체가 변화무쌍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진토가 이게 화계사를 보기 전에 진술충미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진술충미는 뭐냐면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감명하기, 사람의 생을 점치기가. 그래서 고난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토인데 진술충미가 토의 기운이 있는데 묘지 속에 있는 진술충미라서 묘를 갖고 있는 진술충미라서 이걸 묻을지 인묘를 시킬지 계고를 할지 그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사주에서 그만큼 진술충미가 많으신 분들은 화기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삶의 그래프가 조금 요동을 치겠죠. 평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겠죠. 조금 고난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진술충미가 많고 그래서 이걸 화계라는 거를 어떤 정의를 내릴까 해서 찍어봤는데 토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수충미를 묘지 고지로도 알고 계시지만 그냥 진수충미 자체를 화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진술충미는 계고가 되든지 인묘가 되든지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까다롭냐면 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술충미는 어떤 운이 오든지 간에 그 운으로 해서 확연히 180도 완전 성격이 바뀝니다. 진토 같은 경우는 자수나 신금이나 만나면 수기운으로 바뀌잖아요. 인이나 묘목 같은 거 뭐 또 목기운으로 바뀌잖아. 또 유금을 만나면 또 금기운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수충미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게 얽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주 관명할 때 화계가 많으면 어렵고 종교인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계는 그런 거다고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화계가 있다고 해서 다 외롭고 다 고독하고 다 종교인으로 빠져야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 드리면 또 따끔하게 강한 경우의 수는 뭐냐 하면 인생이 좀 풍파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화류계 쪽으로 빠진다거나 주색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뭐 옛날 말에는 탯줄을 목에 감고 오는 사주라고 해서 그 탯줄이 아니고 저 염주를 목에 감고 오는 사주로 해서 스님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화계살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우울증에도 좋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화계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